고아원에서 자란 19살 청년이 군대에서 삽으로 반찬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몰래 병원에 보낸 그 선행이 20년 후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찾아오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번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어떻게 평생을 이어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훈련소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각자의 자대 배치를 받고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장우석만은 달랐습니다. 19살 청년의 얼굴에는 기대보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우석에게는 면회올 가족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석은 혼자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선 채로 군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장우석? 이등병 장우석? 분대장의 호명 소리에 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배치 발표였죠. 동기들은 이미 대부분 떠난 상태였고 우석을 포함해 몇 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건넨 배치표를 받아든 우석의 눈에는 낯선 부대명이 적혀 있었어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후방 부대였습니다. 다른 동기들처럼 도시 근처 부대가 아니라 외진 곳이었죠. 너 혼자 가는 거다. 차 놓쳤으니까 다음 차 타고 가라. 분대장의 말에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혼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우석에게는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홀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우석의 뒷모습은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괜찮았어요. 혼자 사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보며 우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홀로 살아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해봤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세상의 험난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웬만한 어려움에는 놀라지 않게 됐습니다. 군대도 그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부대는 정말 산골 오지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민가도 거의 보이지 않았죠. 부대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들어서니 예상했던 대로 삭막한 분위기였습니다. 신병 접수를 받는 행정병도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또 신병이네. 어디서 온 거야?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우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대로 배정받아 생활관에 들어서자마자 우석은 선임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병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어떤 녀석인지 파악하려는 눈빛들이었죠. 여자친구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순간 생활관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선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자친구도 없는 녀석이 군대 왔네. 이거 재미있겠는데? 선임 병장의 말에 다른 선임들도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온 거야? 가족은? 고아원에서 왔습니다. 우석의 담담한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선임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그럼 더 외롭겠네. 우리가 잘 돌봐줘야지. 그날 저녁부터 우석에 대한 온갖 장난과 얼차려가 시작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없다는 이유로
편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면회, 올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우석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미 세상의 차가운 현실을 경험해 본 우석에게는 이 정도 시련쯤은 감내할 수 있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한 병장이 우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고아원에서 자란 거야?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병장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석의 솔직한 답변을 들은 병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선임들에게 말했어요. 이 녀석 이제 그만 건드려. 충분히 힘든 인생 살았잖아. 그날 이후로 노골적인 괴롭힘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여전히 혼자였어요. 다른 동기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냈죠. 운동장에서 혼자 뛰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고아원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차피 혼자 살아갈 인생인데 군대에서도 혼자 버텨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부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된 우석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에 행정보급관이 생활관으로 찾아왔어요. 취사병 지원자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취사병은 힘들고 더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하지만 우석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우석의 대답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행정보급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힘든 일인데 괜찮아? 네, 힘든 일은 익숙합니다. 우석의 담담한 답변에 행정보급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취사반으로 와. 새벽 4시 기상이야. 다음 날 새벽 우석은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에 홀로 일어나 취사반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몇 명의 취사병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신병이구나. 막노동 경험 있다며? 취사반장의 질문에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해본 적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여기서 일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거든. 취사반장이 우석을 부엌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솥과 함께 삽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로 반찬을 섞는 거야. 양이 많아서 나무 주걱으로는 안 돼. 취사반장의 설명에 우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도구였죠. 건설 현장에서 삽질을 해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별로 놀라지 않네. 삽 다루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석의 차분한 반응에 취사반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대부분의 신병들은 삽으로 반찬을 버무린다는 말에 충격을 받곤 했거든요. 하지만 우석은 다른 병사들과 달랐습니다. 이미 세상의 거친 면을 경험해 본 덕분에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우석은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점심과 저녁 준비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우석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됐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다른 취사병들도 우석의 성실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우석, 진짜 성실하네. 불평 한 번 안 하고. 선임 취사병의 말에 우석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일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빨리 가고요. 실제로 우석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그리 괴롭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혼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적응이 빨랐어요. 취사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석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사단장 방문 날이었거든요.
그날을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해야 했는데 취사 반장이 우석을 불렀어요. 장우석, 너 요리 잘하지? 그저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말고 내가 만든 반찬들 평이 좋던데? 사실 우석은 요리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가끔 부엌 일을 도왔고 혼자 살면서도 직접 요리해서 먹곤 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오시는 날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보자. 너도 도와줘. 취사반장의 부탁에 우석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부엌에서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요. 우석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진 음식들은 평소보다 훨씬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사단장 방문 당일 식사를 마친 사단장이 취사반을 격려하러 왔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누가 만든 거야? 취사반장이 우석을 가리키며 답했어요. 이 병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단장이 우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 한마디가 우석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격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단장이 떠난 후에도 우석은 그 말을 되새기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취사반장이 우석에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신병 처음 봐. 우석은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고아원에서 나온 후 줄곧 혼자 살아왔던 우석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취사병으로 일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석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조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급하게 달려온 행정병이 우석을 찾았어요. 장우석 이병, 당장 중대장님께 가야 한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우석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이 안 됐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행정병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온 답은 모르겠다였습니다. 우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중대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중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장우석 이병 앉아라. 평소보다 엄숙한 분위기에 우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님이 너를 부르신다. 중대장의 말에 우석은 더욱 당황했어요. 일개 이병이 대대장과 면담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나요? 우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중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른다. 그냥 빨리 가라고 하시더라. 대대장실로 가는 길에 우석은 머릿속으로 온갖 상황을 그려봤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아닐까? 아니면 고아원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우석에게는 연락받을 가족도 걱정해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대대장이 자신을 부른 걸까? 대대장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우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라.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대장이 의외로 따뜻한 표정으로 우석을 맞이했습니다. 장우석 이병이구나. 앉아라. 대대장의 친근한 태도에 우석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놀랐겠지만 사단장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대대장의 말에 우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단장이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며칠 전 사단장 방문 때 잠깐 격려를 받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부를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요? 우석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대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야. 사단장님이 직접 헬기를 타고 오신다고 하시더라. 헬기라는 말에 우석은 정말 놀랐습니다.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올 정도면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우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 같은 일개 이병이 그만한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언제 오시나요? 오늘 오후 2시경이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대대장실을 나온 우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이 안 됐거든요. 취사반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다른 취사병들도 우석의 상황을 신기해했습니다. 너 뭔가 대단한 일 했나? 사단장이 헬기 타고 온다는 게 말이 돼? 점심 조리를 마치고 오후 2시가 되자 정말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기색이었죠. 우석도 마찬가지로 긴장했습니다. 곧 행정병이 다시 우석을 찾아왔어요. 장우석 이병, 사단장님이 기다리신다. 면회장으로 향하는 우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혹시 정말 좋은 일일까? 아니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걸까? 계단을 오르며 우석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마음먹었어요. 면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사단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우석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석은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세상에, 이하진이 아니었나요? 우석아. 이하진이 반갑게 우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석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이하진과 함께 온 중년 남성도 우석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우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곳에는 오랫동안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 바로 우석의 아버지 장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면회장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우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하진의 아버지, 그리고 장현우. 우석의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반가움, 당황,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올라왔죠. 우석아, 오랜만이다. 이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유일한 친구였던 이하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우석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진아, 어떻게 여기에? 우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이하진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이하진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우석아, 먼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중년 남성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우석은 더욱 당황했어요. 무슨 고마움을 말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니? 내가 몰래 병원비를 보내준 일 말이야. 그 순간 우석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하진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을 말이죠. 그때 우석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익명으로 병원에 전달했었습니다. 이하진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우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하진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다.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너라는 걸 알게 됐지. 사실 우석은 절대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사단장님과 아시는 거죠? 우석의 질문에 이하진이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랑 사단장님이 절친이야. 아버지가 사단장님께 내 이야기를 했더니 사단장님이 너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그제야 우석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진의 아버지가 사단장과 친분이 있었고 우석의 선행이 사단장에게까지 알려진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장현우의 존재였어요. 왜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석의 시선을 느낀 장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석아, 아버지다. 왜 여기 계신가요? 우석의 차가운 반응에 장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아들의 냉담한 태도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하진 아버지께서 연락을 주셨다. 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미안했다. 사단장이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장우석 이병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더라. 친구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다니. 사단장의 말에 우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이하진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보내준 그 돈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정말로 생명을 구해준 거야. 우석은 여전히 별일 아니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석은 대학 진학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편의점, 치킨집, 건설 현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모은 돈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이하진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 없이 그 돈을 병원에 전달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너 혼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니? 사단장의 질문에 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하진이가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아프신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우석의 담담한 답변에 면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19살 청년이 자신의 전 재산을 친구를 위해 내놓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고아원에서 자란 우석에게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했을지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우석아, 정말 고맙다. 이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그 돈을 보냈다는 걸 몰랐어.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었거든. 왜 말하지 않았어? 우석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말할 필요가 있나? 하진이 아버지가 건강해지시는 게 중요했지. 사단장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우석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병사를 둔 것이 자랑스럽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사단장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보답을 하고 싶은데 뭐 필요한 거 없니? 저는 괜찮습니다.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우석의 말에 사단장이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이하진 아버지께서도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이하진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석아,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장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석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우석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사단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 자리를 비우면 취사반에 피해가 갈 것 같았거든요. 사단장이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긴 시간 고생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 통장 번호를 알려줘. 이하진 아버지께서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시거든. 우석은 당황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단장과 이하진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더 괴로워. 결국 우석은 통장 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하진이 우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우석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몰랐어. 우석은 괜찮다는 듯이 웃었어요. 친구 사이에 무슨 미안하다는 말이야. 면회가 끝나고 우석은 다시 취사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하진을 다시 만났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때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우석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세상은 정말 신기했어요. 자신이 잊고 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토록 큰 의미였다니요. 그리고 이하진과의 우정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장현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오랫동안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화할 기회는 생긴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 우석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정병이 우석을 찾아와 급하게 말했어요. 장우석 이병, 통장 확인해봐.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던 우석이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고에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우석은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입금 자명을 보니 사단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우석은 급히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대장님, 제 통장에 이상한 입금이 있는데요. 중대장이 우석의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정말이네. 사단장님이 직접 보내신 것 같은데? 중대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일개 이병의 통장에 사단장이 직접 거금을 보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곧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장우석 이병, 입금 확인했지? 사단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우석이 당황해서 말하자 사단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정도로도 부족해. 내가 한 일에 비하면 말이야. 정말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이하진 아버지께서도 더 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하자고 하셨어. 사단장의 설명에 우석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이런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석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사단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거라. 통화를 마친 후 우석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석에게 이하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석아, 입금 확인했지? 이하진의 들뜬 목소리에 우석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확인했어. 그런데 너무 큰 돈 아니야? 큰 돈이긴 하지만 내가 우리에게 준 도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진아, 정말 고마워. 너희 아버지께도 잘 전해줘. 우리가 더 고맙지. 그런데 우석아,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해봐.
돈 걱정 없이 말이야. 이하진의 말에 우석은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 군인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우석의 말에 이하진이 놀랐어요. 군인? 진짜? 응, 여기서 생활해 보니까 나에게 맞는 것 같더라. 규칙적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잖아. 사실 우석은 취사병으로 일하면서 군대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게 보람찼습니다. 그럼 부사관 준비해봐. 내 성격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이하진의 제안에 우석이 관심을 보였어요. 부사관이면 더 오래 군대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 이하진의 설명을 들으며 우석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오랜만에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뒷받침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며칠 후 우석은 부사관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중대장도 적극 추천해줬어요. 내가 부사관이 되면 정말 좋은 부사관이 될 것 같아.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취사반장도 아쉬워하면서도 응원해줬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부사관이 되어야 해. 화이팅!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석은 이전과는 다른 의욕을 느꼈어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목표가 있는 공부였거든요. 이하진도 자주 연락해서 격려해줬습니다. 우석아, 넌 분명 합격할 거야. 누구보다 성실하잖아. 시험 당일 우석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필기 시험도 체력 시험도 면접도 모두 열심히 임했어요. 특히 면접에서는 자신이 왜 부사관이 되고 싶은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어요. 한 달 후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우석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어요. 이하진에게 첫 번째로 연락했습니다. 하진아,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진짜 축하해. 이하진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도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사단장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합격 축하한다. 앞으로 훌륭한 부사관이 되길 바란다. 우석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사관이 되겠다고 말이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사관 교육을 마치고 하사로 임관한 우석에게 100일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부대를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첫 번째로 할 일은 당연히 이하진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하진이 우석을 보자마자 달려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석아, 진짜 부사관이 됐네. 완전 멋있어. 이하진의 반가운 인사에 우석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두 친구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시간을 잊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변한 것도 많았지만 우정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우석아, 우리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놀러와. 이하진의 제안에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아버님께 안부 전해드려. 이하진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우석은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이하진의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하진의 아버지는 우석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우석아, 정말 많이 듬직해졌네. 부사관 됐다고 들었어. 네, 덕분입니다.
우석의 겸손한 인사에 이하진의 아버지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보내준 돈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 정말 고맙다. 건강하게 계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우석의 진심 어린 말에 이하진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평생 잊지 못할 은혜야. 우석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하진이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식사를 하며 이하진이 농담을 던졌어요. 우석아,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나도 곧 여자친구 소개받을 건데. 우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 없어. 일단 부사관으로 자리 잡는 게 먼저지.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해줘. 우리 친구니까 내가 확인해 볼게. 하진아, 내가 뭔데 확인해? 우석의 반박에 이하진이 크게 웃었어요. 내가 내 친구잖아. 친구 복지는 내가 챙겨야지. 두 친구의 유쾌한 대화를 들으며 이하진의 아버지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너희 둘 보니까 정말 좋다. 평생 친구로 지내거라. 휴가 중에 우석은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버지 장현우와 마주친 거였어요. 우석아. 장현우가 반갑게 우석을 불렀지만 우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너 휴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장현우의 말에 우석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휴가 일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하진이 연락해줬어. 내가 부사관 됐다고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우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우석아, 아버지가 많이 달라졌어.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있어. 장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겠어.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더 미안하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석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우석의 솔직한 말에 장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연하지. 아버지가 그동안 너무 못했으니까. 하지만 기회를 주면 좋겠어. 진짜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 우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날 저녁 이하진과 함께 술을 마시며 우석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진아, 우리 아버지 정말 달라진 것 같아? 응, 확실히 달라졌어. 내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 이하진의 증언에 우석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러워. 또 실망하게 될까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기회는 줘봐.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 너도 변했고 나도 변했어. 이하진의 말에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일단 지켜보자. 두 친구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우정을 더욱 깊게 다졌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우석은 새로운 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급관으로 근무하게 된 거였어요. 이하진이 배웅 나와줬습니다. 우석아, 자주 연락하자.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꼭 알려줘. 너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때 꼭 초청해줘. 두 친구는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사관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석은 보급관으로 배치받아 부대의 각종 물자, 관리를 담당하게 됐어요. 이병 시절 취사병으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자의 중요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장우석 하사, 정말 꼼꼼하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사관 처음 봐. 상급자의 칭찬에 우석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성실함이 인정받는다는 게 기뻤거든요. 입영 시절과는 다른 책임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우석은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이제는 후배 부사관들을 지도하는 위치가 됐어요. 우석은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관심을 후배들에게도 나눠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어느 날 한 후배 부사관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놨어요.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우석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했던 시절, 그리고 도움을 받았을 때의 감사한 말이죠.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어. 가족이 중요하잖아. 우석의 따뜻한 제안에 후배가 감동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갚을 생각 말고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우석의 말에 후배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의 마음씨에 진심으로 감사했거든요. 이하진과는 여전히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월 1회는 꼭 만나서 안부를 나눴어요. 우석아, 너 정말 좋은 부사관이 됐구나. 부하들이 다 좋아한다면서? 이하진의 말에 우석이 웃었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우석아, 언제 결혼할 거야? 나는 내년에 할 건데. 이하진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우석이 놀랐어요. 진짜? 축하해. 언제부터 사귀었어? 작년부터 사귀었는데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 너도 들러리 서줘야 해. 이하진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우석도 기뻤습니다. 친구의 행복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거든요. 나도 좋은 사람 만나면 소개해 줄게. 응, 꼭 소개해 줘. 우리 장가 가자. 두 친구는 웃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3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청춘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정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장현우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우석아,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우석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석의 말에 장현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고맙다. 아버지에게 기회를 줘서.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줬거든요. 어느 날 우석은 부대 근처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였어요. 군인이세요? 네, 부사관입니다. 그 여성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우석의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거쳐 두 사람은 연인이 됐어요. 이하진에게 소개했을 때 그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우석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내가 검증해봤는데 합격이야. 이하진의 농담에 우석과 그의 연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진아, 내가 뭔데 검증해? 내가 내 친구잖아. 친구 복지는 내가 챙겨야지. 연애 1년 후 우석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하진이 들러리를 자청했어요. 우석아, 드디어 우리 둘 다 장가 가는구나. 감격스럽다. 결혼식 날 이하진은 축사에서 우석과의 우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석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신혼생활도 행복했어요. 아내는 우석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사랑했습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우석도 아내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에 큰 위안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하진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두 부부는 자주 만나 더블 데이트를 즐겼어요. 우석아, 우리 애들 나중에 서로 결혼시키자. 이하진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지만 어딘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좋은 생각이네. 우리 우정이 대대로 이어지겠다. 1년 후 우석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은 순간 우석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됐다는 실감이 났어요. 하진아, 나 아빠 됐어. 이하진에게 전화했을 때 그의 기쁨도 대단했습니다. 축하해. 나도 곧 아빠 될 것 같은데? 과연 몇 달 후 이하진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두 친구는 이제 아빠가 되어 육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래도 행복하잖아. 우리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서로의 아이를 보며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부사관으로서의 경력도 순조롭게 쌓여갔습니다. 우석은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부대에서도 인정받는 간부가 됐어요. 후배들을 잘 챙기고 업무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범적인 부사관이었습니다. 장우석 상사만 있으면 든든해요. 부하들의 신뢰도 두터웠어요. 어느 날 부대에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우수 부사관으로 선정된 거였어요. 시상식에 이하진 부부와 아버지 장현우도 참석했습니다. 우석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하진의 축하 인사에 우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석의 인사에 장현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가 고맙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제는 정말로 화해한 부자 사이가 됐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축하 자리에서 이하진이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우석아, 우리 애들 정말 결혼시키자. 지금부터 약혼시켜 놓으면 어때?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우정의 완성이겠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평생 우정이 계속되길 바라요. 아내의 말에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하진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딸을 재우며 우석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고아원에서 시작된 외로운 인생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특히 이하진과의 우정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서로의 가족까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우석은 어느덧 42살이 됐습니다. 상사에서 원사까지 진급해 부대의 핵심 간부가 됐어요. 이제는 군인 아파트에서 아내 13살이 된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소소한 행복이 우석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장문 숙제가 나왔어요. 딸의 말에 우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뭐가 되고 싶은데? 저는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딸의 순수한 답변에 우석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사람들을 도우려면 먼저 실력이 있어야 하거든. 네,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딸의 밝은 대답에 우석과 아내가 함께 웃었어요. 이런 일상의 대화들이 우석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이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했거든요. 매달 한 번씩은 어김없이 이하진 가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이하진의 아들과 우석의 딸은 남매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삼촌, 저희 정말 결혼해야 하나요? 딸이 장난스럽게 물으면 이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들이 벌써 예약해놨어. 하진이 형, 저는 누나가 너무 어려서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이하진의 아들이 진지하게 말하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나중에 크면 생각이 바뀔 거야. 우석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농담 삼아 그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이하진의 아버지도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우석아, 내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 정말 고맙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감사 인사를 하시는 이하진의 아버지께 우석은 항상 겸손하게 답했어요. 건강하게 계셔서 제가 더 기뻐요. 장현우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됐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손녀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사주실 거예요? 딸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장현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손녀가 원하는 건 다 사줄게. 아버지, 너무 버릇없게 키우시면 안 돼요. 우석의 걱정에 장현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손녀 보는 재미로 사는데 뭘.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어?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딸을 보면서 우석은 자신이 받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을 딸만큼은 충분히 받고 자라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부대에서의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이제는 베테랑 원사로서 후배들을 이끌며 부대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원사님께서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후배 부사관들의 신뢰를 받으며 보람찬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우석은 문득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절, 군대에서의 힘들었던 시기, 이하진과의 우정,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가정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의 물음에 우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우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주말에 이하진 가족과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눴어요. 우석아, 우리 정말 좋은 친구 사이야. 이하진의 말에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진짜 평생 친구지. 우리 애들도 이렇게 좋은 관계로 자랐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까. 두 친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우정을 확신했어요. 서로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아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친구 사이가 됐거든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석은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모든 분들에게 말이죠. 세상은 때로 차갑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을 재우며 우석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딸,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단다. 그러니까 너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렴. 딸이 졸린 눈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빠.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밤 풍경을 바라보며 우석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삽으로 반찬을 버무리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진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따뜻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석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